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안남도 진남포시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방 당시 진남포시는 남쪽으로 대동강이 유유히 흐르고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비발도 등대 쪽에는 크고 작은 화물선에서 백고동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너머로 아스라이 보이는 황해도의 넓은 벌판과 구월산은 진남포 시민이 평생 가슴에 묻고 지내온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잊혀진 고향 진남포시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방 당시 진남포시는 용강군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남쪽은 대동강을 경계로 황해도와 접하고 있었습니다. 1941년 현재 면적은 413제곱킬로미터, 인구는 7만 7천 명이었습니다. 욱, 항, 원, 월견, 삼하, 명협 등 6개 동과 비석, 용정, 한두, 억량기, 유사, 마사, 대두, 호포, 신흥, 지산, 마산 등 7개 리로 되어 있었으며 시청 소재지는 욱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남포특별시는 해방 당시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참고로 현재 북한의 특별시는 4개가 있습니다. 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 라선특별시, 개성특별시가 그것입니다. 현재 평양직할시의 인구는 약 300만 명이며 남포특별시는 인구 100만 명으로서 북한 제2의 인구를 지닌 도시가 되었습니다. 남포특별시의 북부는 평안남도 대동군, 증산군, 서부는 오속산 줄기의 분수령을 경계로 평안남도 온천군, 증산군, 북동부는 평양시 만경대 구역과 잇닿아 있습니다.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동부는 평양시 랑낭구역, 강남군과 황해북도의 송림시, 황주군, 남부는 황해남도 은천군, 은율군과 접해 있습니다. 또한 시의 서남부 일부 지역은 서해에 면해 있습니다. 항구구역 동전리에서 와우도구역 간문동까지 동서간의 길이는 34km이고 항구구역 도지리부터 강서구역 덕흥동까지 남북간의 길이는 37km입니다. 총 면적은 829제곱킬로미터로서 현재 행정구역은 항구구역, 와우도구역, 대항구역, 강서구역, 천리마구역, 룡강군 등 5구역 1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북한 택리지에서는 앞으로 용강군과 강서군을 별도로 각각 다룰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진남포시 영상은 주로 해방 당시의 시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남포시의 지형은 묘양산맥의 말단부에 위치합니다. 주변 15km 내에 북쪽 용강군에 그다지 높지 않은 해발 565m 오속산과 해발 506m 우산이 솟았을 뿐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해발 200m에서 300m 내외의 구릉성 산주와 평야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진남포 시내에는 서남부 억량기리에 해발 98m 봉대산, 동남부 한두리에 해발 61m 한두산, 북부 지산리 잔다리 고개에 해발 109m의 원산 등이 낮은 구릉성 산지를 이루어 매우 낮은 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세는 북부에서 남부로 오면서 점차 낮아집니다. 동쪽의 금천은 인접한 용강군 양곡면의 검설산에서 발원한 대동강의 지류입니다. 이 유역으로 용광벌과 진남포에 편입된 갈천리와 동남부로 연결된 넓게 펼쳐진 평야는 농업 생산에 유리한 벌판입니다. 시의 서쪽은 용광군의 오석산, 삼하의 우산에서 발원한 사동천 유역으로 비교적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밖에 시내 중심을 남북으로 후포천이 흐르고 있는데 북쪽 지산리의 원산에서 발원하여 지산리, 용정리, 비성리, 후포리, 한두리, 항정을 거쳐 대동강에 유입되어 진남포 시내의 배수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수계는 뭐니뭐니 해도 진남포시의 남쪽을 흐르는 대동강입니다. 대동강은 평양을 거쳐 서남쪽으로 흘러오다 진남포 동쪽 15km 거리에 있는 지금은 진남포 항구구역에 편입된 용강군 담이면 동전리에서 급격히 방향을 서북 방향으로 틀어 유턴하면서 남쪽 황해도에서 북류하는 황주천 재령강과 합류합니다. 이곳에서 대동강은 강폭이 무려 4km나 되는 큰 강으로 변하여 유속이 완만해지고 대유역을 형성하면서 진남포시와 남쪽의 황해도 안압군을 끼고 황해로 흘러갑니다. 대동강의 하구는 진남포 앞에서부터 나팔형으로 벌어져 항만으로서의 지형적 조건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간만의 차가 최고 6m나 되고 겨울에는 상류에서 흘러오는 유빙의 영향으로 1월에서 3월에는 선박의 출입이 불편합니다. 따라서 1915년 육지와 비발도 사이를 매립하여 연결하고 디귿자형 개거식 축항을 건축하여 1만톤급 선박이 항시 접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후는 대륙성 기후이나 내륙 지방에 비하여 온화합니다. 연평균 기온은 10.3도, 1월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6.8도, 8월 평균 기온은 25.1도이며 연 강수량은 701mm로 비가 적게 내립니다. 진남포 지방은 일조일수와 수분 증발량이 많습니다. 시가지 외곽 대동강 연안은 지대가 낮고 완만하여 간석지가 넓게 발달했으며 특히 시에서 연안을 따라 서해쪽 10여 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광양만은 천일염 염전 개발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강수량과 일조일수의 기후조건, 연안 배후의 낮은 구릉지, 해풍이 강하게 불어 병충해가 적은 조건 등과 맞물려 사과와 면화의 재배지로 최상의 적격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남포를 중심으로 동서 연안에 사과를 중심으로 원예 농원이 운집해 있습니다. 일조일수 영향으로 사과의 당도가 높기로 유명하며 대구 황조와 더불어 진남포는 사과의 명산지로서 한국의 3대 사과단지의 하나로 손꼽힙니다. 진남포 지방의 강수량이 적은 원인은 지형상 강우를 형성할 수 있는 산악지대가 없으며 겨울 동안 냉각되었던 황해의 냉수대가 여름에도 깊은 저층을 흐르고 있어 기온이 상승해도 쉽게 증발하지 않아 비구름의 형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남포의 수심은 얕은 곳은 8m, 깊은 곳은 25m에 이르고 있습니다. 항구는 황해와 접한 하구로부터 상류 쪽으로 약 2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서해안류와 황해 만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로 인해 진남포 연해에서의 월호는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으로 제한되는 불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한사군의 낙랑군을 거쳐 고구려의 평양천도에 이르기까지 평양은 한반도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포 주변에는 신석기 시대 주거지, 낙랑 시대 토성과 비석, 고구려 벽화 등 역사적인 유물이 많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 후 그 세력은 이곳까지 미치지 못하였으나 발해 건국 후 남경 남해부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10세기 말에서부터 12세기 초까지 남포의 뿌리인 용강과 삼하가 지방행정구역으로 등장했습니다. 고려 말기에는 증남포라는 포구 이름이 생겼습니다. 증산의 남쪽 포구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1413년 태종 13년에 평안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15세기 중엽 삼하연의 호구는 410호 3105명이었습니다. 1686년 숙종 12전에는 삼하연을 도호부로 승격시켰습니다. 또한 부사로 하여금
청남 수군 방어사를 겸임하게 하고 용강, 강서, 평양, 중화, 상원, 함종, 증산, 영유, 순안, 숙천, 안주 등 여러 고을의 수군과 영군을 소속하게 하였고 광량진과 노광진의 두 군진을 관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남포, 용강, 사마 지역에서 빠뜨릴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은 1811년에서 12년에 발발한 홍경래 난일 것입니다. 평안도 차별대우와 세도 정치로 문란해진 통치 세력과 맞서 청천강 이북지방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홍경래가 용강공 담이면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1896년 평안남도 사마군으로 개편되었는데 진남포시 지역은 원당면에 속하였던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나중에 진남포시의 중심지가 된 고패동, 뒷계, 비석거리, 세장거리 일대는 잡초가 우거진 소택지였으나 1894년 청일전쟁 당시 일본 해군이 드나들게 되면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강화도 조약 체결 후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하게 한 뒤 다시 대동강구에 항구를 마련하여 관서지방의 물산을 소나기에 넣고자 사마부의 개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때에는 러시아의 웨베르 공사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1897년 10월 대한제국이 관세 수입을 얻기 위하여 목포항과 사마부를 개항장으로 지정하고 해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진남포가 개항한 뒤 일본 상인이 진출하고 청나라도 이들과 경쟁하게 되어 양국의 영사관이 개설되고 거류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사마군청을 지금의 진남포 시내로 옮겼고 감리소를 두어 행정과 무역을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1906년 감리소가 폐지되자 다시 사마부로 개칭되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 때 이곳은 일본의 군사기지로 군수품 수송의 핵심 항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05년 을사조약으로 한반도에 통감부가 설치되자 일제는 그들의 영사관을 이사청으로 개편하였고 1910년 이사청과 사마부를 폐지하고 진남포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려 인종 14년 1135년에 생겨나 770여 년간 쓰여온 사마라는 이름은 행정구역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11월 16일 진남포 평양 간의 길이 55.2km의 평남선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그 뒤 진남포부는 간석지 매립을 계속하면서 부두와 창고 등 항만시설을 확충하였고 진남포 재련소를 비롯한 여러 공장, 정미소의 증설, 신장로 건설 등으로 항구, 공업도시의 기초를 닦아 교통의 요충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일본 강점하에서 식민지 수탈과 대륙 진출 의도에 따른 것으로서 1940년대 초 남포시는 평양에 이어서 관서의 제2도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항구 기능으로 진남포는 손편으로 경인 지방을 비롯하여 전국은 물론 도쿄와 오사카와 같은 일본의 여러 항구 도시, 대련, 상해, 천진, 청도, 대만 등 중국과도 정기 항로선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선박 항로뿐만 아니라 진남포는 대령과 심양, 북경, 상해 등에 걸쳐 넓은 상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1937년에 일어난 중일전쟁에 이어 1941년 12월에는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하여 이른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무렵 전세는 일본에게 유리하게 보였고 중국 전선에 가까운 진남포는 후방 기지로서 공업지역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일본은 진남포부에 시청, 법원지청, 경찰서, 우평국, 전매지서, 세관지서, 형무소 같은 기본 통치기구와 함께 토목공영소, 해사출장소, 검역소, 곡물검사소 등 부속기구를 두었습니다. 이 같은 총독부 직할기관 외에도 남포시는 진남포 공립상공학교, 진남포 공립중학교, 진남포 고등여학교 등 3개의 중등교육기관과 전문직업학교,
여러 개의 공사립 초등학교를 가진 교육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설 영화관인 중락관, 항좌, 시공회당이 있어 영화 상영은 물론 연극, 음악, 무용 공연, 강연회가 잇따라 열리는 문화도시였습니다. 더욱이 넓은 공설운동장에서 여러 경기가 열렸고 단오날에 벌어지는 시민운동회는 언제나 큰 잔치였습니다. 일반 시민을 위한 시설도 많았습니다. 도립병원을 비롯하여 용정병원, 삼화병원 같은 20개소의 병원이 있었습니다. 화신백화점, 만화장 같은 큰 백화점이 2개 있었고 비성리시장, 신흥시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상회, 상점들이 있어 남포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여러 군에서 많은 고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항구공업도시일 뿐 아니라 상업도시로서도 시세를 넓혀 조선은행, 식산은행, 대동은행이 지점을 냈고 진남포, 삼화, 신일 등의 새 금융회사도 있었습니다. 신문들도 일찍부터 들어왔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경성일일신문, 시대일보 등이 지사를 세워 기사 취재와 보고 외에도 각종 행사를 벌였습니다. 한때는 일본인들이 일간지를 발행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일본인들은 퇴거하고 소련군이 진주함에 따라 남포시는 한동안 공업도시로서의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이후 공산치하에서 일부 공장이 재가동되고 남포항이 북한 제1의 항구로 떠오르는 등 남포시의 기능이 회복되던 무렵인 1950년에 6.25 전쟁의 발발로 남포시의 핵심부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1950년 가을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으로 남포시는 잠시 동안이나마 수복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12월 4일 유엔군의 남포철수로 남포시는 다시 적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시민이 자유를 찾아 해로와 육로로 남하한 뒤에 지금까지 남포는 다시 가볼 수 없는 고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남포시야에는 옛 교육기관은 별로 없었으며 교육은 대체로 용광군 내의 서당에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 근대 교육기관으로 진남포 공립보통학교가 처음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안중근 의사가 안악에서 옮겨와 1907년 삼흥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뒤 그가 연해주로 망명하게 되자 신민회 간부였던 김지관 등이 유경사업에 앞장섰습니다. 실과학의 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1913년 진남포 실과고등여학교, 1916년 진남포 상공학교가 세워졌고 그 밖에 상업전수학교와 여자상업전수학교가 설립되어 초급 실과 기능인들을 키워냈습니다. 또한 상공업 도시로 발전됨에 따라 근로자가 늘어나자 노동권익사업에 힘써오던 강정정은 근로자 자재를 위한 유경기관인 삼천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개항 이후 관서지방에 뿌리 내리게 된 기독교 각파에서는 학교를 설립하여 신학문 교육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장로교계인 득신학교, 감리교계인 삼송학교, 천주교계인 해성학교 등이 그 예입니다. 1939년 현재 교육기관으로는 국민학교 3개교, 중등학교 4개교가 있었습니다. 진남포는 개항 이전에 20호 정도가 사는 어촌이라서 토착 종교에 터전이 없었습니다. 진남포의 뿌리인 원당방이 소속된 삼화부나 용광현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고구려 때입니다. 그런데도 지리적 조건과 적은 인구로 원당방에는 사찰이 들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개항 이후에 일본인들이 몰려들어 한때 시내에 일본 사찰이 생겼으나 해방 이후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불교가 발을 붙이지 못한 진남포는 1897년 개항 이후 인구가 늘어나면서 천도교와 함께 기독교 바람이 거세게 불어 카톨릭, 감리교, 장로교가 들어와 교회와 학교를 다투어 세움으로써 신자가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진남포의 천도교는 홍경래의 후손으로 1865년 용광군 오신면 가양리에서 태어나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 되는
홍기조의 존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홍기조는 1893년 동학에 입도하여 손병희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남포가 개항되고 인구 증가와 함께 천도교도가 늘어나자 홍기조는 1906년 천도교 진남포 교구장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1933년 일본 측 통계에 따르면 조선인 가운데 천도교도는 9만 3천 명으로 이 중 평안남도 천도교 신도는 15,000명이었습니다. 도별로는 평안북도가 가장 많아 38,491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제시대의 천도교는 평안도 지방에서 교세가 가장 컸습니다. 천주교는 1897년 진남포 개항과 함께 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황해도 신천읍에서 전교하던 파리 외방정교회의 프랑스 출신으로 한국 이름이 홍석구인 빌헬름 신부가 찾아와서 용정리 일대의 땅 1만 평을 구입했습니다. 홍 신부는 1897년 1월 안중근 의사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1879년 황해도 해주부 수양산 아래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 때인 1884년 일가가 신천군 두라면 청계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9세 때 홍 신부를 만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그를 따라 신천의 여러 마을을 찾아 선교 활동을 하고 몇 달 동안 프랑스어도 배우면서 서구 문명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안중근 의사의 부친은 청계동에 큰 성당을 세우고 홍 신부를 초빙하여 성당을 맡기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 자서전에서는 1906년 진남포로 이사와서 삼흥학교와 돈의학교를 세우고 교문을 맡아보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후 안중근 의사는 1907년 독립운동을 위해 러시아 영토인 블라디보스토크로 갔습니다. 한편 홍 신부는 1910년 3월 안 의사의 모친과 부인, 두 동생과 함께 여순으로 갔고 순국하기 전날 두 동생과 함께 안 의사의 유언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출발한 진남포의 천주교는 1930년 후반에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본당 신자 수가 19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 신부 2명, 수녀 7명이 있었고 본당 외에도 신자 수 870명의 14개 공소가 있었습니다. 1950년 10월 유엔군과 국군의 북진으로 진남포는 수복되었습니다. 이때 변신부가 새로 부임하여 신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군이 남포에서 철수하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포시는 수많은 천주교 성직자와 수녀를 배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용정리 출신으로 1973년 대주교가 된 윤공희 빅토리노 신부는 그 대표적인 분입니다. 남포시에 개신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개항되기 전해인 1896년 3월입니다. 감리교 계통인 미국 와이오밍 연회에서 한국에 보낸 노보울 선교사가 남포를 찾아 한 신도의 집에서 예배를 보았던 것입니다. 노보울 목사는 1897년 비성리에 초가집을 사서 예배당으로 꾸몄습니다. 노보울 목사는 선교와 함께 학교를 세웠습니다. 1898년 삼송학교를 세웠는데 정일영 박사, 인덕학원 설립자 박인덕 선생, 여성 시인 김일엽이 모두 삼송 출신입니다. 한편 장로교 개통에서도 1897년 남포의 용정리 집안채를 구해 예배당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뒷날 남포뿐만 아니라 평남 서부에서 큰 구실을 하는 장로교 비성리 교회의 지발점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인 1897년 장로교의 언더우드 목사는 평양에 숭실학교와 평양신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용광군의 유지들은 안창호의 전도를 받아 지읍면 진지동에 장로교 교회를 세우고 이어서 삼진학교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장로교와 감리교가 삼하부 원당면 소속인 남포와 용광현에서 다투어 선교활동을 벌이게 되자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구역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삼하부는 감리교 구역, 용광현은 장로교 구역으로 하고 해운면만은 감리교와 장로교 구역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진남포가 현대도시로 급속하게 커지자
도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감리교 비성리 교회는 뒷날 중국에서도 활약하는 손정도 목사가 심우했으며 수많은 목회자를 키워냈습니다. 종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있는 지도자들만 꼽아도 손정식, 배영식, 홍기주, 이윤영, 신석구, 양주삼, 홍연설, 전영택, 변선환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진남포는 한국 감리교회의 중진 목사들이 한 번쯤 심우했던 곳일 뿐만 아니라 중진 목사가 되어갔던 중요한 지역입니다. 진남포 감리교회와 인연이 깊은 대표적인 인물로는 손정도, 신석구, 양주삼 목사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손정도 목사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손정도 목사는 1882년 강서구 증산면 유학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평양에서 숭실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감리교 신학대학의 전신인 협성신학교에 입학한 뒤 상동교회에 다니면서 이승만, 이동영, 이준 등 민족운동가를 만나 기독교 신앙심과 함께 애국심을 키웠습니다. 그는 1908년 진남포 비성리 감리교회 목사로 부임하고 삼송학교 교장직을 맡았다가 1912년 만주 하얼빈에서 선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후 1915년 손 목사는 대한기독교 감리회의 대표 교회인 서울 정동교회의 목사로 부임하여 1918년까지 심우했습니다. 그는 1919년 1월 상해로 가서 그해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22년 독립운동 단일화를 위해 만주 길림으로 떠나서 한인교회를 개척하는 등 크게 활동하다가 1931년 52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쳤습니다. 진남포시의 문화활동은 이 지역의 신문사인 서선일보사,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등의 진남포 지국이 주도하였습니다. 1930년대에 동아일보 지국에 한글연구회가 설치되어 문자교육과 문화계몽을 통한 민족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중앙일보 지국장 박석관은 지방 문예인을 규합하여 문예인 동지회를 결성하고 문예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35년에 부립도서관이 설치되었고 1924년에 조직된 삼화노동청년회는 지육부, 체육부, 음악부를 두고 체육과 문화활동을 통한 민족운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각 종교단체는 종교활동을 통한 민족계몽과 교육사업으로 문화활동을 뒷받침하였습니다. 1924년에 공설운동장이 건설되어 주 경기장과 야구장, 정구장, 대공장, 아동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매년 5월 단오를 전후하여 시민대운동회가 개최되었으며 지역사회의 단합에 큰 구실을 하였습니다. 시민대운동회는 리대항전으로 각종 경기가 되었으며 대개 용정리, 비성리, 후포리의 3파전으로 압축되어 우승이 결정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육상선수와 축구선수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 교통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남포시는 1897년 개항과 더불어 평양을 중심으로 관서지방의 항구도시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의 요지이며 평안남도 공업지대의 관문으로 각종 공업이 발달하고 원료와 제품의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무역항이었습니다. 이곳의 발달한 평야지대는 평양평야, 재령평야와 접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쌀 생산지를 이룹니다. 주요 농산물은 쌀입니다. 또한 진남포 사과의 산지로 토양과 건조한 기후가 사과 재배에 적합하며 품질이 우수하고 수확량이 많아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에 널리 수출되었습니다. 대두리에는 근대식 재련을 위하여 1915년 진남포 재련소가 설립되어 금과 은이 포함되어 있는 조동을 재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경금속, 화학, 조선 등의 중공업과 정미, 제분, 양조, 도자기 등의 공업도 발달하였습니다. 북서지방의 제1의 무역항으로 무역액에 있어 부산, 인천에 이어 제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주요 수출품은 쌀, 사과, 밀가루, 석탄, 종이, 청주, 옥수수유, 고무제품, 흑연, 시멘트 등이며
주요 수입품으로는 비료, 기계료, 생고무, 유리, 양털 등이었습니다. 진남포시는 황해를 사이에 두고 대중국 무역항으로서의 중요성이 컸습니다. 또한 북서해안 제1의 어항으로 어패류의 집산지였습니다. 부근의 해안은 간만의 차가 크고 간석지가 넓으며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 일조량이 많아서 덕동, 광양만, 귀성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염전지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중국, 일본과의 무역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이 두드러졌으며 특산물인 사과의 수집, 판매를 위한 산업조합, 첨가물 주식회사 등이 조직되어 중국과 일본 상인의 내왕이 빈번하였습니다. 상설시장으로는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중국인 화상들이 활동하였던 용정리장이 있습니다. 정기시장으로는 신흥리장이 6일장으로 2일, 8일에 개시되고 비성리장이 3일장으로 1일, 4일, 7일에 개시되었습니다. 주요 거래 품목은 농산물, 수산물, 직물, 공산품, 특산품 등과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 밖에 삼화동의 어시장과 옥수동의 곡물시장이 따로 열려 수산물과 곡물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곡물과 가축이 일본으로 대량 반출되었습니다. 교통은 1910년에 준공된 평양, 진남포 간의 평남선이 통과하며 그 뒤 평원선, 만포선, 서선중앙철도 등 배후 철도망의 개통으로 지하자원, 농산물, 공산품의 수송에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1938년 완공된 평안철도선은 진남포역을 기점으로 유사, 덕동, 신덕역을 지나 염전지대인 광양만, 귀성과 용광온천이 있는 해운면 온정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도는 평양 진남포 간, 지방도로는 진남포에서 황주, 중화, 강서, 함정 지역과 각각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대동강과 재령강을 이용한 수운도 발달하여 교통은 상당히 편리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안남도 진남포시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